안녕하세요. 중요한 시험 앞두고 마음이 좀 복잡하시죠? 그 노력을 어떻게 온전히 결과로 만들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오늘 저희가 자료 하나를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시험 성공을 위한 종합 전략, 학습부터 실전까지 라는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의 핵심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게 시험이라는 그 무게감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데요. 근데 이 자료는요, 그런 막연한 불안감 있잖아요. 그걸 좀 구체적인 행동 전략으로 바꿔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단순히 뭐 점수만 올리는 게 아니라 배우는 과정 자체가 좀 성장하는 길? 네, 그걸 안내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시험 준비라는 긴 여정의 지도 한번 같이 펼쳐볼까요?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가 뭘지 한번 찾아보죠. 역시 첫걸음은 계획 세우기겠죠.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좀 똑똑하게 시작하는 법이 중요할 텐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와트 원칙이라는 게 나오죠. 그냥 뭐 수학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다음 주까지 수학 3단원 오답률 20% 이하로 만들기. 같이 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또 달성할 수 있으면서 현실적인 시간 제한까지 딱 두는 거죠. 그렇게 구체적으로요? 네. 그리고 큰 목표는 뭐 주간, 일간 단위로 잘게 쪼개는 게 실행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학습 플래너 같은 데 적어두면 눈에 보이니까 관리하기도 좋죠. 계획만큼이나 시간 관리도 정말 중요할 텐데요. 저는 그 포모도로 기법, 이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25분 딱 집중하고 5분 쉬고 이걸 반복하는 거잖아요. 네네. 뽀모도로요. 근데 이게 정말 25분마다 딱딱 끊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어떨 때는 막 집중이 잘 되려는데 알람 울리면 좀 흐름 깨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거 좋은 질문이신데요. 핵심은 그 25분 동안은 진짜 딱 하나의 일에만 몰두하는 거고요. 그리고 5분은 또 확실하게 쉬면서 뇌에 좀 다른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집중 시간이 더 효율적이 되거든요. 휴식도 확실히 쉬는 게 중요하군요. 네. 물론 뭐 25분이 완전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자신한테 맞는 집중 시간을 좀 찾아서 조절하는 유연성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등하굣길 같은 자투리 시간 활용하는 거, 이것도 놓치면 안 되죠. 짧게라도 복습하는 게 쌓이면 진짜 무시 못 하거든요. 네, 자투리 시간 활용 중요하죠. 그럼 이제 진짜 본격적인 공부 방법으로 들어가 볼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책에 밑줄 긋고 뭐 요약본만 계속 반복해서 읽는데 이 자료 보니까 그게 꼭 최선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건 사실 익숙함을 내가 이걸 안다고 착각하기 쉬운 방법이거든요. 뇌과학적으로 보면요. 기억을 정말 단단하게 만드는 건 정보를 좀 뭐랄까 힘들게 꺼내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능동적 회상이라고 하죠. 능동적 회상이요? 네. 책을 딱 덮고 방금 읽은 내용이 뭐였지? 이걸 내 말로 설명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순간 뇌는 그 정보를 막 재구성하면서 훨씬 깊게 학습하게 돼요. 이게 실제 시험장에서 필요한 인출 능력이랑 바로 연결되는 거죠. 와, 그 힘들게 떠올리기. 그게 진짜 핵심이군요. 그럼 한번 배운 걸 안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에빙하우스 망각곡선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망각곡선이요? 네. 우리는 배우는 순간부터 잊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완전히 잊어버리기 바로 직전에 다시 한번 그걸 떠올려주면 기억이 훨씬 더 오래 가요. 타이밍이 중요하네요. 있잖아요. 이것도 이런 복습을 돕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내용을 좀 구조화하고 키워드 중심으로 딱 정리해두면 나중에 능동적 회상 연습하기가 좋거든요. 뭐 그림이나 기호 같은 거 활용하는 것도 좋고요. 그렇군요. 근데 암기할 내용이 진짜 너무 많을 때는 뭔가 좀 더 기술적인 방법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그럴 땐 뭐 여러 항목의 첫 글자만 따서 외우는 거 있잖아요. 두문자법. 아니면 뭐 익숙한 장소에 정보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기억의 궁정 같은 연상 기법도 있고요. 정보를 의미 있는 덩어리로 묶는 청킹 기법도 도움이 됩니다. 전화번호 외울 때처럼요. 청킹이요. 네네. 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도 꼭 자꾸 틀리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이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오답 노트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네, 오답 노트.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오답 노트가 단순히 틀린 문제를 그냥 막 모아두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걸 왜 틀렸지? 뭐 개념이 부족했나? 계산 실수인가? 아니면 문제를 잘못 이해했나? 그 근본 원인이 뭔지 파고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다음엔 이걸 어떻게 풀 건지 개선 방안까지 딱 적어두는 게 핵심입니다. 원인 분석이랑 개선 방안까지요? 네.
이게 바로 메타인지 능력을 키우는 훈련이에요. 메타인지라는 게 결국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정확히 아는 능력이잖아요. 이게 좀 귀찮을 수 있어도 이 과정이 약점을 진짜 강점으로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그렇군요. 메타인지. 정말 중요하네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시험 당일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끌어내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시험 직전에는요, 막 새로운 걸 보기보다는 그동안 정리해둔 요약 노트나 오답 노트 중심으로 최종 점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전날 밤샘은 정말 절대 안 돼요. 최소 6시간 이상은 푹 자야 합니다. 그래야 뇌가 그동안 학습한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시험 때 최상의 컨디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잠이 보약이군요. 그럼요. 시험장에 가서는 시작하자마자 한 1, 2분 정도 전체 문제를 빠르게 훑어보면서 난이도랑 문제 유형 같은 걸 파악하고 대략적인 시간 배분 계획을 세우는 게 좋아요. 아, 시간 배분. 그거 진짜 중요하죠. 꼭 어려운 문제 하나에 매달리다가 뒤에 쉬운 문제들 놓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시험 문제나 좀 자신 있는 과목부터 풀어서 점수랑 자신감을 먼저 확보하는 전략이 꽤 유효합니다. 풀다가 막히는 문제가 나오면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일단 표시해두고 넘어가세요. 다른 문제 다 풀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의외로 쉽게 풀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한 문제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그런 침착함, 그게 중요해요. 네, 침착함.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해보면요. 이 시험 성공이라는 게 단순히 운에 달린 게 아니라 그 스마트 목표 설정부터 시작해서 뽀모도로 같은 시간 관리 기법, 또 능동적 회상이나 간헐적 복습 같은 효율적인 공부 방법, 코넬노트 활용, 그리고 철저한 오답 분석을 통한 메타인지 향상, 마지막으로 시험 당일의 현명한 전략까지 정말 아주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전략들을 통해서 당신이 얻는 게 과연 시험 점수뿐일까? 하는 거죠. 사실 이건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고요. 또 내가 어떻게 배우고 이해하는지를 아는 메타인지를 발달시키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분석하는 비판적 사고력까지 키울 수 있는 기회인 거죠. 단순히 시험 준비가 아니었네요. 네. 그래서 이번 시험 준비를 그냥 점수 따는 과정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런 능력들을 키우는 계기로 삼아서 당신의 장기적인 학습 잠재력을 앞으로 어떻게 더 키워나갈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